네, 오늘은 김포시 갑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박진호 위원장님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고대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에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부실장을 맡았었고, 여연의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을 맡으셨고, 또 청년정책센터장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김포시 갑 당협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 김포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김포는 1998년에 김포시로 승격됐고 지금 인구는 약 50만 명가량 되고 있고요. 행정조직은 삼읍삼면 8동으로 되어 있어서 도농복합시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네. 김포하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게 뭐 지옥철, 교통 문제가 좀 힘든 곳이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기억 많이 할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현재 그 경전철, 이게 무인 경전철 2량짜리가 지금 있는데 이제 혼잡도가 285%로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도 가장 혼잡도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왔었죠. 저희 풍무역에서, 제 지역구인 풍무역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 걸음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도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는 네. 직접 타보지 않고는, 말로만 들어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문제고, 직접 그렇죠. 예. 몸으로 느끼면 이거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이제 가끔 한 번씩 타시는 분은 이렇게 혼잡해 정도지만 매일매일 그걸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정말 아침 저녁마다 지옥이죠. 지옥 전쟁을 네네, 치러야 맞습니다. 되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이 연장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하. 경전철을 들어오면서, 무인 경전철을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선거 직전에 예.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사실은 9호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시장직에 사퇴하겠다. 뭐 전 시장이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어기고 경전철이 들어오는 바람에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사업도 엄청 들어가는데요. 컸죠. 예. 그래서 신도시 입주자분들은 다 분담금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것이 다 분노하신 거죠. 다들 분노해서 지금 김포는 50만 도시가 됐습니다. 50만 예. 도시가 돼서 지금 윤석열 후보님도 공약을 다 하고 있지만, 그건 GTX-D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이 좀 연장이 돼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고서는 예. 지금 김포에서 불과 3년 전,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김포에서 여의도 가는 시간, 뭐 강남 가는 시간, 자동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분, 40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서울로 나가는 길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 한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로에 대한 대책들을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책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도로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이제 지하철에 대한 대책들이나 김포 관내에 대한 대책들이 있었지, 서울로 나가는 길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었죠. 뭐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힘든 거고.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서울 인근에 그런 그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은 서울하고 연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도로는 어떻게 잡고 지하철은 어떻게 잡고,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경전철 때문에 경전철을 할 거냐 지하철을 할 거냐 하는 상황에서 경전철을 선택한 거고. 그렇죠. 경전철 선택했고,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만 이런 선택을 좀 안 했으면, 근데 선거 직전이라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우선 이거라도 해야 자기 업적 상을 네, 위해서 한 네, 거군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지하철 5호선에 대한 필요성을 저랑 을지역의 홍철호 전 의원님이랑 예. 가서 피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지하철 5호선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없이는 김포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뭐 다른 거라도 있어야 따르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단기적으로 조기 착공해서 조기 착공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김포 시민들이 그거라도 보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거마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는 희망도 없고 힘도 네.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너무 고통 속에 진짜 너무 많은 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이 서울 지하철 5호선과 GTX-D 연장을 하루빨리 조기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좀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찬성합니까? 서울시장 우선은 서울시 철도가에서는 더 이상 서울에서 그러니까 근교로 나가는 직선 연결은 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안 하려고 안 하겠다 했죠. 이 예. 얘기를 했죠. 근데 했는데 이제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죠. 예, 이거는 근데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문제니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입장이 좀 거기도 시장님도 좀 난처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강서구의 문제가 같이 껴있다 보니까 일단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쉽게 지금 그 표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속마음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네, 느끼시지 않을까요? 네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5호선 연장이고 네, 네. 그리고 5호선 연장을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죠. 네, GTX-D에 대한 입장을 내셨고 예. 아직 5호선에 대한 입장을 안 내셔서 아직 안 내셨고요. 네, 지금 아. 저희가 정책팀에 다 건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공약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냈죠. 이재명 후보도 다 똑같이 GTX-D 5호선 다 냈는데 이제 김포 시민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경기도지사 때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경기도지사 때 예, 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 김포 방문 뭐 지옥철에 대한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도 없었고 그때 도지사 때 뭐 해놓고 이제서. 이제 돼가지고 그거 공약 내냐? 그럼 우리가 그걸 믿냐? 안 믿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산대교가 지금 1,200원입니다. 유료도로인데 예, 그렇죠. 예, 일산대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지사 그만두기 직전에 무료로 내질렀다가 법원에서 네, 재판에.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이번에 또 무료화로 또 공약을 내긴 했어요. 근데 네. 김포 시민분들이 그렇게 속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행정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엄청난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나 어쩌나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김포 시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가지 않아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많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GTX-D면은 그러면 기존의 김부선은 추진을 안 하고 대신 GTX-D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부선 노선도 되면서 또 GTX-D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이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김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원안을 해라 하는 것은 김포, 강남, 하남 직결되는 그렇죠, 예. 노선이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 오셔가지고 나 원안대로 하겠다 이 기사가 나가니까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흔히 말하는 Y자 노선이죠. 김포, 부천을 거쳐서 이제 하남 가는 이런 Y자 노선인데 윤석열 후보님도 결국은 그걸로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Y자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인천에 대한 또 입장도 있는 것이고 이제 김포만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잘 그거는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책팀에 건의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잘하시네요. 원안대로 가야 예, 되는 예. 것이지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피력해 놓은 상태여서 그게 아직 수정이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대로 갈지. 우선 원하는 그냥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일자 노선으로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Y자로 뭐 네, 분기를 하든지 네. 뭐 이런 방안이 있지 근데 그게 않을까. 아마 BC값이 안 나와서 아하. BC값 때문에 조금 이제 정책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예. 네, 이 김포 교통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고 이제 김포에 이제 한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단기간에 급팽창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은 도시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균 40대가 안 된다면서요. 네, 39세입니다. 39세.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포를 이 설계할 때 도대체 이 교통 문제도 교통 문제지만 김포 내부를 어떤 도시로 이것을 키워갈 것이냐.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인프라들을 더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그 방향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지역 정치인들로서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선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40대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거는 40대 분들이 자녀가 보통 그렇죠. 이제 초등학생, 예, 예. 저학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딱 학교를 보내려고 보니 이미 학교는 과밀이 돼 있어요. 아하. 과밀이 돼 있고 그리고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계속 아이고.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이제 김포 시민들이 계속 여기서 살고 이제 할 텐데 교육이 지금 너무 아주 힘들어졌어요. 이게 아. 왜 그러냐? 학교 총량제 덕분이에요. 민주당에서 만든 학교 총량제. 학교 총량제. 네, 학교의 총수를 정해놔 버린 겁니다. 그러면 김포에서는 아무리 인구가 늘어더라도 총량이 딱 정해져 총량이 있으니까 정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콩나물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제가 여기 살아도 학교를 여기 다니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렇죠. 안 돼요. 그럼 일로 가야 돼요. 멀리. 아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뭐 스쿨버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 앞에 학교 놔두고 버스 그렇죠. 타고 위험한데 거기까지 예.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과밀학교 문제, 학교 총량제에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를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당장 학교를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짓지 않겠다는 거군요. 근데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증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증축. 아하. 증축.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라서 자기들 바람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네네네.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시장도 저희가 12년째 민주당이다 보니까 시장도 자기 저 당의 방침으로 따라서 그냥 네. 그대로 가군요. 네네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네. 그래서 빨리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포가 이제 앞으로 70만, 75만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1기 신도시 일산 같은 것을 약간 따라가고 있는 게 예. 베드타운 형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소비가 예.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이 안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들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김포에 예. 사시다 보니까 우선은 김포에 여러 가지 지금은 사실 김포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아마 뭐 다들 여쭤보면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다. 보통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김포공항 아니야 거기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대다수인데 좀 김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그리고 청년들이 다 초중고는 여기서 나오지만 나중에 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직장 때문에 뭐 판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좀 판교처럼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들어서 4차 산업을 좀 주도하는 왜냐하면 또 김포공항도 가깝고요. 그렇죠. 인천항도 예. 가깝고 김포가 발전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굉장히 좋죠. 네, 예, 그렇게도 접근성도 있고 좋고. 지금 또 저 한강을 저희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거기 철책이 쫙 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철책을 다 걷어내고 거기를 시민들께 개방을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한 가지 고촌에 있는 수중보를 저기 하성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중보 있는 여기서부터 한 20km 구간은 다 개방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 자전거 그렇군요. 도로도 예,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중보를 빨리 옮겨서 우리 안보상의 문제를 아마 당국에서는 대입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하겠지만 요즘엔 다 최첨단이기 때문에 다 뭐 TOD 장비라든가 이런 최첨단 장비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수중보가 여기 있으면 이 근처에 경계를 더 심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다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김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발전이 못 됐어요. 발전이 못 됐고 이제 저 경전철 때문에 한 10년은 발전이 늦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 문제 그렇죠. 말씀해주신 교육 문제가 그렇죠. 집을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부모들의 어른들은 직장보다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랄지 이런 교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히 도시를 설계하면서 그런 대목들이 제대로 미리 인프라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당시에 정치인들 당시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도대체 뭘 했는지 그건 조금 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김포에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김포 지역구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저희 김포 갑 지역만 보더라도 예. 김두관 의원
한 번 하고 쫄로 아래로 양산으로 가버렸죠. 아하, 그랬죠. 그리고 김주영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분 김포를 아나요? 전혀 모르는 모르는 갑자기 그냥 3주 만에 내려와서 국회의원 돼버렸잖아요. 외지에서 낙하산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김포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뭐 그래서 이제는 김포는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 도의원, 시장 모두가 좀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수년 이상 지역에서 있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파악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그런 점들이 안 돼서 대단히 김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게 되면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유 참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이번에 지금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고 그리고 또 불과 2년 후에는 총선이 있고 하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김포 갑 지역을 봤을 때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근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당원의 수는 60%가 증가했고 오, 책임 많이 당원이 예. 그 이 중에서 20%는 다 40대, 40대였습니다. 예. 증가 수에서. 그래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쭉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실은 핵심 지지층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김포가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게 진짜로 이 정치가 삶에 정확하게 타격을 한 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느껴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한 번 느끼시면서 이제 김포의 분위기도 많이 주변 분들도 그렇고 원래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들이 오세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풍무역에 직접 오셔서 그 체험을 했던 것도 김포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 아직 이재명 후보 아직도 안 왔거든요. 예.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직접 뭐 공약이 어떻게 됐던 간이 교통 뭐 개선하는 공약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한 거구나.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윤석열 후보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해준 것으로 김포 시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예.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김포에 그 약속을 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되신다면 꼭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저희 역할이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민분들이 그 모습을 봐주실 거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를 해주실 거고 그것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영향을 줄 거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느낌의 강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 문제 그리고 내부에는 학교 증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돼서 하루빨리 김포 시민들에게 이 멋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많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김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박진호님을 모시고 김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특히 교통의 문제, 이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